내년 4월을 앞두고 일단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진쪽이 우선이겠죠. 오늘 최고위 발언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일단 제일 궁금하고요.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김기현 체제로 갈지. 그리고 그 전에 내년 총선 앞두고 그동안 제 지역구 포기하겠습니다. 험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을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서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마포을에 가겠다. 이러면 마포을이 누구지? 거기 자객공천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자객공천일까? 바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두 사람의 신경전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아니 한동훈 장관도 온다고 오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은 좀 약체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잡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지금 많죠. 어제 뭐 정청래 의원이 뭐라 그랬더라 하태경은 약체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정청래 의원은 조금 뭐 껄끄러운 것 같아요. 껄끄러운 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싶은데. 자, 뭐 갑자기 안동역 그 가사 생각나십니까?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일단 왜 마포에 뭐 온다는 얘기만 있고 안 나타나냐? 오려면 한동훈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체다, 껄끄럽다. 자, 기싸움이 아주 치열한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이 마포로 갈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그 지역에 김성동 지금 당협위원장이 계세요. 예. 현직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주변에서 뭐 이게 하태경 의원이 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가 사실은 약간 좀 너무 무리한 지적인 것 같아,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어떤 정리를 제외하고만 따져본다면 뭐 얼마든지 정청래 의원도 운동권 출신이고 하태경 의원도 운동권 출신인데 아마 운동권 있을 때 그 계급은 하태경 의원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이제 저기서 진검승부를 벌인다면 그거 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태경 의원도 당내에서는 상당히 어떤 비주류에 속하면서 그 개혁적인 발언을 많이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평가를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해운대라는 쉬운 곳을 놔두고 자기가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나는 이제 3선쯤 되면 그 다음에 내 기득권 포기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그렇게 전국적인 인물이 돼서 수도권에 와서 당을 위해서 싸워보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정청래 의원한테 갔을 때 그 지역이 이제 물론 지금까지는 야당이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긴 했지만 정치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태경 의원이 잘 싸워주기를 저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인 뭐 지금 친명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사실 이른바 정적들도 많아요. 톡톡 튀는 발언 때문에 정청래 뭐 여기는 좀 어떻게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지만 막상 또 지역에 가면 이 유권자들과의 어떤 소통, 유대감 이건 또 엄청 강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네, 정청래 의원 지역관리 잘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물론 좀 쉬긴 했지만 3선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하태경 의원부터 평가를 좀 하자면 하태경 의원의 어떤 3선 험지 출마 이거는 정말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혁신의 어떤 발동을 걸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민주당에게는 이게 어떤 약이 되는 것이고 좀 자극제가 되는 것인데요. 두 분의 어떤 매치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관전 포인트가 진보 측 스피커가 정청래 의원이고 대표적으로 또 보수 측 스피커가 하태경 의원이에요. 양 스피커 간에 붙여놓으면 재밌겠다 정도 수준이지 하태경 의원이 굳이 마포 정청래 의원을 꺾어서 본인이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죠? 하태경 의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더 승산이 있고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본인은 고민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다른 곳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더 큰. 그래서 저는 하태경 의원의 어떤 고민 시점은 물론 속내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이 정도 3선 험지 출마론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 넥스트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되든 안 되든 간에 더 큰 사람과 붙어야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두 분의 매치는 어렵다고 보고 저는 하나 아쉬운 점들은 이런 겁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하태경 의원이 예. 약자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 당신만 삼선 험지 출마론 하는 거야? 혁신하는 거야? 내가 더 제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정치 혁신에 대한 대결이 됐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야의 대결들이 신선하지 않았을까. 단순한 매치는요. 그냥 단순한 재미일 뿐입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이 상당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도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목소리 때문에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은 오른쪽 정당의 가장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가 치러지면 아마 그동안의 그 정청래 의원의 막말 퍼레이드에 아주 진력을 내는 그 마포 구민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그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 나와서 그 표를 달라고 하면 글쎄요,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저는 하태경 의원에게 상당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가상입니다만 하태경, 정청래. 자, 그런데 이게요, 이 하태경 의원이 나 서울로 갈게요 하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또 불똥의 팀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험지 출마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험지 출마?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정치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된 나의 운명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비명계 일각에서 험지 출마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한번 해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험지 출마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보면은 그 성남에서 2번의 시장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지사? 경기도지사를 예. 했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또 당대표를 하고 있고요. 만일 그 불출마 또는 뭐 타 지역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그 선택을 한다면 1순위가 이재명 당대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인천 계양은 원래 또 송영길 의원 지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유불리를 떠나서 그동안 전통적 강세 지역입니다. 당대표라면 좀 다른 데 한번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민주당에서 먼저 한번. 네. 예. 아니 이재명 대표 초선이에요. 뭐 0.5선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배우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시작해서 배우고 있다. 예.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자체장은 오래 하셨지만 예. 뭐 대선 후보도 되긴 했지만 의회 정치를 지금 들어오신 지는 지금 채 1년, 2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험지 출마론이에요? 아하. 좀 생뚱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3선 이상의 의원들이 험지 출마를 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명분이 됩니다. 뭔가 변하려고 하는구나. 뭔가 세대 교체를 통해서 뭔가 혁신을 하는구나라고 이미지를 주지만 인재 초선도 안 된, 초선이라고 해야 되죠. 초선인 대표를 험지 출마해라. 이것은 조금은 좀 앞뒤가 안 맞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급이니 굳이 어떤 한 번 더 출마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요. 차라리 그냥 불출마가 낫다. 뭐 이렇게. 아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선거 전략상 뭐 아주 무게감이 있는 후보니까 이재명 대표가요. 꼭 필요한 곳에 꼭 꺼내서 다른 데다가 쓸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험지로 가라. 험지로 가라라는 것은 앞뒤 맥락이 안 맞다라는 차원에서는 일단은 그냥 3선 말씀하신 분이 3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3선 이상의 험지 출마론들이 조금 더 하태경 의원한테 먼저 선점을 당했으니까 우리 당이 조금 더 신박한 모습들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먼저인 것 같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 얘기만 들어보면 거의 불가능한 선택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당의 당대표가 서초나 강남으로 출마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뭐 하는 짓이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로 출마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앉아서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지역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는 말이야 제일 쉬운 데 가서 더구나 성남에 살다가 분당에 살다가
지역까지 바꿔가면서 거기서 출마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험지에 출마해라? 그게 말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을 하죠.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당에서 당대표가 그 강남에 출마해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원욱 의원이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무슨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당 초선이니까 정치를 배우고 있다는 얘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뭐 수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것들을 채택하시는 고난도의 정치 기술을 선보이셨고 단시까지 하면서 결국은 영장 기각까지 끌어내는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무슨 정치 초선이니까 그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요. 요 얘기까지 먼저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쏘아올린 공이 갑자기 하태경? 그래 그러면 이재명도 뭐 굳이 인천 계양 이쪽 말고 험지 만약에 그런 얘기가 좀 더 무르익으면 그러면 국민의힘도 당대표 부울경 김기현 의원 뭐 그쪽 말고 또 다른데 과연 이렇게까지 판이 커질까? 내 것까지 내려놓는 총선이 될까?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김기현 의원의 거취인데 최고위 발언 중에 혹시 뭐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지도부가 좀 어려운 선거였음을 강조를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뭐 패배에 대한 사과 이런 책임론 이런 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선거였다. 네, 그냥 이렇게 발언들이 좀 나온 건데 김기현 대표 발언은 우리 당은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진심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뭐 선택을 받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좀 존중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 이런 지금 자막 나오거든요. 낮은 자세로 분골쇄신하겠다. 분골쇄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네요. 네, 저런 말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뭐 사과나 책임론 이런 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좀 지적들이 계속 또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비대위란 단어 안 나옵니까 아직? 네, 아직 그런 말은 없고요. 또 험지로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다.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다. 이런 비슷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분골쇄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양경 기자, 지금 험지 출마론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험지 출마, 잘 됐네. 그동안 비명계 중에서 목소리 높였던 의원들, 뭐 이른바 개딸들이 막 열심히 찾아간 의원들, 친명계 초선도 아니죠. 정치 신인들이 지금 내 지역구로 가고 싶은 곳의 의원들, 이분들을 결국은 몰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앞서 그 얘기하신 이를테면 비명계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해서 이게 실현될 가능성보다 지금 사실 공천권은 진 사람이 이 대표잖아요. 예. 더군다나 특히 영장 기각으로 또 대표의 힘에도 탄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옥중 공천도 아닌데 이제는 뭐. 그렇죠. 옥중공청도 아니고 그런데 앞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영장 청구 그 국면에서 그 공천 학살 없다. 뭐 이제 화합적인 공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험지 출마를 갖다가 적절히 교묘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게 이를테면은 그럼 비명계 중진들을 갖다 험지 출마하라고 하면서 예. 공천은 준 거잖아요, 사실. 공천 줬어요. 그렇죠. 예, 강남 가세요. 네, 강남 가세요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뭐 교묘한 배제가 되지 않을까, 좀 더 효과적으로 교묘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